이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 y 프라임 이퀄 1 플러스 y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변수불량 미방입니다. 변수불량 미방이 되니까 양변에 dx를 곱하고 양변에 1 플러스 y제로 나누니까 1 플러스 y제곱분의 1 dy는 이퀄 dx가 됐습니다. 각각을 적분하면 좌변은 아크 탄젠트 y가 되지요. 우변은 x 플러스 c가 될 것이고요. 이제 초이값 조건을 대입할까요? x가 0일 때 y가 0 대입을 해보니까 해가 있습니다. x가 0일 때 y가 0이 되면 c가 0일 수밖에 없죠. 여기다 다시 대입하니까 아크 탄젠트 y는 이퀄 x가 됐습니다. 양변에 탄젠트를 취해볼까요? 그럼 y는 이퀄 탄젠트 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분명히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있었는데, 자, 이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원점이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5를 잡았고요. y의 범위는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영역 R이 여기에요. 직사각형 영역은 여기입니다. 근데 사실 원점은 여기인데 굉장히 넓게 잡은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굉장히 넓게 잡았죠? 근데 이 직사각형 영역 안에서, 이 안에 모든 점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 되었지만이 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서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이 함수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의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는 요 사이에서만 정의되고 이 점에서는 정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커다란 직사각형 영역은 이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연속인 해가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너무 크게 잡은 거죠. 당연히 좁게 잡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했던 해 존재 정리의 가정을 잠시 살펴볼까요? 존재 정리에서 우리는 뭘 할 것이냐면 이때 x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a는 지금 보니까 a는 5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알파는 a보다 작을 수 있고 같을 수 있습니다. k분의 b. 이때 k는 뭐냐면은 이 구간 안에 있는 이제 오른쪽 얘가 fxy입니다. fxy의 크기를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을 넣어봐요. y가 3일 때가 제일 크겠군요. 3의 점은 9, 9 더하기는 10. 그래서 10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 값이 10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게 3이 b예요. y가 취할 수 있는 위아래 범위가 b거든요. 그래서 b는 3이었고요. 그래서 k분의 b를 계산해 봅니다. k가 10이었고 b가 3이었으니까 0.3입니다. 그러면 이제 a는 5였고 k분의 b는 0.3이었으니까 당연히 0.3 범위가 더 작지요. 그래서 알파의 범위는 아까 여기다 그렸던 더 빨간색 범위 0.3이면은 이게 2분의 파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3.1 이러고 2를 나눴으니까 1점 얼마죠? 0.3이 굉장히 작군요. 여기에요, 여기. 요 안에서는 당연히 그러면은 구해집니다. 요 안에서 이제 만약에 잡았다면은 그때는 해가 존재하고 해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요 작은 여기가 0.3으로 잡은 거예요. 0.3. 요 간격이 0.3입니다. 요 작은 띠 안에서는 해의 존재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는 해가 연속인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의 존재성을 조사할 때 사실 어떤 범위를 잡을 것인가 이거 역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줬던 전 범위 내에서는 연속인 해가 없지만 하지만 이 범위에서 알파를 잡았어요. 알파를 잡으면 해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제 1번의 뜻은 이해되셨죠? 유일성 정리의 이 조건을 약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제 독일의 수학자 루돌프 립슈츠라는 수학자가 이 조건을 약간 다른 조건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약화된 조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앞서 배웠던 유일성 정리의 이 피카르 정리의 유일성 조건에 이게 있었죠. f를 y에 대해서 편입을 한 것이 일정한 상수를 넘지 못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조건은 여러분들 그 일변수 함수에서의 평균값 정리 잘 기억하시죠? 자, 복수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일변수 함수에서 평균값 정리 어떻게 됐었냐면 서로 다른 두 x 값에 대해서
함수값의 차를 계산했을 때, 자,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이 평균 변화율하고 한 점에서 미분계수 값이 같아지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x1 바라 씁시다. 편의상. 이게 산술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라 그냥 바는 x1과 x2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에요. 우리는 평균값 종류로부터 이 등호를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물론 함수 f는 이 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미분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만족하는 점 x1 바라 합시다. x1 바가 구간 어디에서 존재하냐면 x1과 x2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평균값 정리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립시츠는 바로 이렇게 평균값 정리를 다변수 함수에다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f 있고요. x는 변하는데 y는 일단 y2 마이너스 f x y1을 잡은 거예요. 그 여기는 y가 변하죠. 그러니까 x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x는 고정되어 있고 y가 움직였다고 가정했을 때 마치 x가 한 문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하는 문자가 y만 있으니까 일변수 함수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랑 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f'인데요. 여기는 변하는 게 y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운드 f 이변수인데 y에 대해서 변화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쓴 것뿐이고요. 여기 프라임 대신에 여기는 라운드 f 라운드 y를 쓴 것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1을 썼는데요. 그냥 여기다가 뭐 적당하게 다른 값을 넣도록 하죠. 책대로 기호 표기를 할까요? y 대신에 y 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얘랑 비슷한 형태의 개념이고요. 일변수 함수의 평균값 정리를 이변수 함수에다 적용한 것뿐입니다. 이 식을 다시 쓸까요? 얘를 이쪽으로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 x y2 마이너스 f x y1 이것은 이퀄 y2 마이너스 y1 그리고 라운드 f 라운드 y가 됐죠. 자, 근데 앞서 이 등호 관계에서 여기 보면 라운드 f 라운드 y의 크기가 m을 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유일성 정리에서 나타났던 그 조건을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 y1이고요. 여기에다 절대값을 붙일까요? y2-y1 그리고 여기다 절대값을 붙이면은 근데 이 절대값이 뭘 넘지 못해요? 이게 m을 넘지 못하니까 m을 앞에다 씁시다. m을 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일성 정리의 조건을 원래 라운드 f 라운드의 크기가 m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었었는데 립시츠는 이걸로 바꿔서 써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약화시켜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립시츠 컨디션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바꾸는 것도 뭐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 이제 부동식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요. 얘가 넘지 못하니까 부동식입니다. 이 조건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에 있는 예문입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려다 보니까 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대입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그 연속성의 조건으로는 해가 존재한다는 것만 얘기를 해줍니다. 함수 f의 연속성은 해가 존재한다는 것만 얘기해 주지만 그러나 이 라운드 f 라운드 y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기 립시츠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조건을 마저 해야만이 해가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해가 유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봤더니 바로 립시츠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y1은 0이라 놓고 또 하나는 y2를 그냥 양수라 본 거예요. y1을 0이라 놓고 y2를 양수라 볼까요? 그러면은 그 립시츠 컨디션에 의하면은 f x y2 마이너스 f x y1 자, 요 두 함수값의 차의 크기는 m 그리고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오른쪽 함수 f x y의 모양이거든요. 여기에서 주어진 식을 보면은 y2를 양으로 봤을 때 y2를 양으로 본다면은 양은 뭐 절대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요거는 계산하면은 루트 y2가 되겠죠.
그대로 대입합니다. y1은 0이면 여기가 0이면은 뭐 계산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m 그리고 여기는 y2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식을 잘 보면은 y2는 여기서 보다시피 함수가 이 오른쪽의 함수가 fx인데요. 요걸 계산했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이 루트 y였다는 뜻이잖아요. 이 좌변이 결과적으로 x는 여기 어떤 x를 대입해도 그냥 똑같이 루트 y의 절대값이니까 y 대신 y2를 대입하면 루트 y2가 되는데요. y2를 양수로 봤습니다. 절대값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식을 y2로 나눠보세요. y2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립시츠 컨디션은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가 상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 다시 보면은 분모 문제다 루트를 곱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전히 유일한 해를 가지려면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y2를 충분히 작게 잡으면 작게 잡을수록 무한수의 역수권이니까 이건 무한대로 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 값을 넘지 못하는 상수를 잡으려고 해도 y2를 충분히 0에 가깝게 잡아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상수m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곧 이 m은 립시츠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는 존재할지라도 그것이 유일하다고는 보장할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립시츠 컨디션은 또 이렇게 해서 해가 유일한지도 판단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재 본문의 예제는 우리가 다 학습이 됐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교재 연습 문제를 보면은 다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되도록이면 연습 문제 중에서 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모든 연습 문제를 다 설명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색이 있는 문제들은 몇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교재 연습 문제 보면 피카로 반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냐면요. 오늘날은 컴퓨터가 있어서 쉽게 해를 정확하게 해가 구해지지 않으면 근사적으로라도 해를 구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 피카르 방법이 아주 효율성이 높았던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해를 근사적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초기값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초기값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미분방정식에 양변을 적분해 봅니다. 그러면 좌변 적분하면 분명히 y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를 적분하는데요. 자, 우리는 분명히 x에 대해서 적분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x만의 함수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많이 관습적으로 썼던 것처럼 독립변수를 최종적으로 x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거고 초기값 조건을 아래 끝에서 써서 기호 표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적분을 t라는 매개 역할하는 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즉 변수가 최종적으로 x로 바뀝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y도 어차피 x만의 함수인데 이 적분할 때는 독립변수를 그냥 x 대신 t로 썼으니까 이렇게 쓴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적분이 끝났으니까 상수 c를 붙인 것 뿐이고요. 이제 초기값 얘만 적분하면 이렇게 나올 텐데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되니까 x가 x제로면 아래끝 위끝이 같으면 이 적분은 제로가 될 것이고 c만 남죠. 그 결과가 y제로가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c가 y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개 미분방정식에서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일개 미방 문제는 양변을 적분하니까 언제나 해가 이런 꼴로 나오는 거죠. 얘를 먼저 씁시다. y제를 먼저 쓰고 인테랄 x0부터 x까지 f t 그리고 y t dt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적분해서 얻은 해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피카르는 다음 같은 근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y는 사실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주어진 미방을 만족하는 해 y를 말합니다. 이건 일종의 적분방정식입니다. 하나의 적분방정식 형태인데요. 해를 해가 여기 바깥에 있는 해가 여기도 안에 있잖아요. 당연히 아직 해를 모르니까 점진적으로 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은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이 값부터 먼저 하나하나 대입합니다. 그래서 y 대신에 y0를 대입합니다.
자, 이제 y 대신에 y0을 대입했을 때 그때 얻어진 해를 우리는 y1이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y1은 이퀄 y0 플러스 인테랄 x0부터 x까지 f t y 대신에 우리는 y0를 대입했었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y0를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해를 첫 번째 y1이라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면 똑같은 방법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이 y 위치 대신에 y 대신에 y1을 또 대입합니다. y 대신에 y1을 또 대입해요. 그래서 얻어진 해를 y2라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y0 그리고 인테랄 x0부터 x까지 f, t 여기가 y1이 들어간 거죠. y1을 대입했을 때 얻어진 해가 y2.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은 다음 같은 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yn, 즉 계속 반복해서 근사적으로 이런 해를 얻게 되겠죠. 그럼 인테랄 x0부터 x까지 그리고 f, t, y, n-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하는 것을 피카르 방법이라 합니다. 오늘날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기는 있지만 근사적으로 충분히 해를 구하려고 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예문을 풀 수 있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볼까요? 예제는 y 프라임 이퀄 1 플러스 y의 제곱 그리고 y0 이퀄 0예요. 이 본문에 있었던 예문이에요. 이 예문을 우리가 사실 이 미방을 만족한 해가 앞서도 풀었었죠. 이걸 만족한 해는 y 이퀄 탄젠트 x가 있습니다. 탄젠트 y가 y 이퀄 탄젠트 x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미 해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피카르 방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볼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잘 보면 이게 x0고 이게 y0예요. 그런데 이 모양에다 대입해보니까 y0 0이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yn은 이 예문에서는 ynx는 이게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인테랄 x제곱부터 x까지고요. 자, 얘가 오른쪽이 얘가 f예요. 이 모양이 fxy의 모양입니다. fxy의 모양인데 x 대신에 t를 대입해야 되는데 잘 보면 x 대신 t를 대입했는데 x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1만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 대신 뭘 대입해요? n-1만 대입하면 되니까 y n-1 그리고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dt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근데 이거는 덧셈에 대한 거니까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죠. 이게 1을 분리하면 1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자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x0가 0이었었군요. 그럼 이거 아래 것도 0입니다. x0가 0이고 y0도 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됐었네요. 그럼 이거 분리를 하면은 1을 0부터 x까지 적분하면 x가 되죠.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1은 바깥으로 나갔고요. 남은 것은 y n-1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dt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피카르 반복법에 의해서 나오는 해는 이런 규칙을 만족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값을 대입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하나 초기값 조건부터 대입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0가 0이죠? 여기다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했을 때 얻어진 해가 y1입니다. 그래서 y1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x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니까 0에 접해봤자 0이고 0을 접근해봤자 0이니까 0입니다. 그래서 y1은 x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y2를 구하죠. y2는 자, 여기가 y1이면 여기가 y2가 되죠. y2는 x 그리고 플러스 인테를 0부터 x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독립변수를 t로 표시해야 되거든요. 적분을 t로 해야 되니까 자, y1은 계산한 것이 x였지만 독립변수 t로 바꾸니까 t의 제곱이라 쓰면 됩니다. 기호표기 이해가 되겠죠? 자, t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적분하면 됩니다. x 더하기 이거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3승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가 구해졌습니다. 이어서 y3를 구하도록 하죠. y3를 똑같이 구합니다.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3이 나오겠죠. 그럼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랄 0부터 x까지 가고 앞서 구했던 y2의 제곱을 계산합니다. y2가 요거거든요. 요거 제곱하는데 독립변수 t로 쓰겠습니다. t 더하기 3분의 t의 3승의 전체 제곱 dt입니다. x 더하기 이거 전개해서 적분합니다. 이거 전개 아니라 t의 제곱 플러스 3분의 2 t의 4승이 되고 그 다음에 9분의 t의 6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x가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니까 3분의 t의 3승인데 0부터 x가 바로 적분합시다. x의 3승이고요. 여기다 1을 더하니까 5죠. 3은 15분의 2. 15분의 2 x의 t의 5승인데 0부터 x까지 대입하면 t의 5승입니다. 여기다 1을 더하니까 7. 여기다가 1을 더하니까 7이죠. 63분의, 그 다음에 x의 7승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y1, y2, y3를 점진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한 해가, 이거 우리는 아까 답을 확인했었거든요. y 콜 탄젠트 x라고. 정말 이 해가 맞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y는 이퀄 탄젠트 x의 매크로니 급수 전개하면은 x 플러스 3분의 1 x의 3승 플러스 15분의 2 x의 5승, 그리고 이거 좀 지웁시다. 315분의 17, 315분의 17, x의 7승, 이런 식으로 매크로니 급수 전개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분학 교과서에서 다 배워서 알고 있는 식이에요. 코사인 x 분의 사인 x입니다. 사인 x의 매크로니 급수를 코사인 x의 매크로니 급수를 나눠서 하나하나 나눠서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잘 볼까요? 우린 지금 이 탄젠트 x가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x 더하기 3분의 1 x의 3승, 15분의 2 x의 5승, 요 7승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계속 해보세요. y4, 그 다음에 y5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면 점진적으로 이 탄젠트 x하고 같아지는 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참값에 하나씩 수렴하고 있습니다. y1, y2, y3, y4 이렇게 돼서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리미트를 취하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해서 얻어진 해 y에는 이 참값 y, 즉 탄젠트 x에 수렴하는, 실제 우리는 해가 금방 구해졌던 것이긴 하지만 피카르 방법에 의해서 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 구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필산에서 해를 정확하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방법을 써서 이제 초입값 조건을 갖고 있는 일개 문제, 미분방정식 문제는 이 방법을 써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재 제1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교재 1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개 미분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원에서는 교재 제2장에서는 이개 미방이 주어졌을 때 해를 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